어제도 국내 증시는 트럼프 데이였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엇갈린 채 진행이 됐고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그리고 코스닥은 1.3%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몰려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약세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에 금융 쪽이나 방산, 조선주들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을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제노코 같은 종목들도 나왔고요. 한 자릿수지만 워낙 고가 라인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상승 덕분에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FOMC의 회의 경계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지수가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더라도 방산이나 원전, 트럼프와 관련된 트레이드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어제는 트럼프 하나로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업종별로 보시면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쪽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기면서 어제 조선 쪽에서는 특히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던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어제 현대임스가 30%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최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방산과 함께 묶이면서 AP위성이나 제노코가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방산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당선 수의 기대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국내에 남아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루미르가 20%대 하나시스템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었던 것은 바로 조선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원전이나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왔었는데 이 트럼프의 전화 한 통으로 어제는 시장의 판도가 조선 쪽으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혜까지도 기대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지금 조선업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드디어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긍정적인 실적 원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 해군 군수 지원함인 MRO 사업 수주를 따내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MRO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도 올해 7월부터 미국 군함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과 관련된 이 경쟁 수혜 업종으로도 조선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했던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폐지를 시키고 LNG와 같은 여러 가지 석유들을 계속해서 더 수출을 해서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조선과 관련된 LNG선과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MRO 사업까지 앞으로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큰 모멘텀을 가지고 조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조선 쪽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었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으로는 크래프톤과 롯데쇼핑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 크래프톤은 역대급 분기 성과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게임주들의 실적 안에는 이 단연
보면 최고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장중에 크래프톤의 실적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지는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웹젠 같은 경우는 이 모나코2가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은 되려 4%대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러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틀 전에 가지고 왔던 소식이긴 했는데요. 백혈병과 관련된 일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간에서도 상한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별 바이오주 이슈로 해당 종목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남은 11월 우리는 어떤 전략들과 어떤 기회들을 포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FOMC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스몰컷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경제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가이던스가 잘 확인이 된 가운데 간밤 파월이 내놓았던 주요 코멘트들만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미국 대선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연준 결정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내놨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높다라는 코멘트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과 주요 고용 지표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연준의 기조들도 계속해서 예측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까지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신규 상장도 있긴 합니다만 남은 11일부터 29일까지 이번 한 달 여전히 바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실적으로 21일에 엔비디아 실적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 말에 들어가면서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가 겹쳐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주들, 아마존이나 미국의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수혜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과 FOMC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된 채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밤사이에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 조금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소폭 내렸는데 퍼센트로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내렸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나스닥은 1.51%, S&P 500은 0.74%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사상 최고치 마감을 이뤄냈습니다. 빅테크가 올랐기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M7 종목들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자리 공고하게 지키고 있죠. 밤사이 2%대 상승했고 애플과 메타 전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2%대, 3%대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2.9%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내렸고요. 금값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차리면서 2,70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끝이 났지만 하원 선거는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반을 차지한 당이 없는데요. 공화당이 209석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월 FOMC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0.25%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12월 기준금리 인하 배제 안 한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이 대선에 영향을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랠리가 이어질까요? 밤사이에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던 시장인데요. 에버코어 ISI와 골드만삭스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의 히트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수혜주는 다시금 내리고 그리고 피해주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장에서 하락했던 메타와 애플 밤사이에 다시금 강한 상승세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금융주 이날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장에 강하게 올랐었는데 차익 실현 바로 나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에너지 섹터도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내린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부담에 전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동산 섹터 오름세를 보였고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역시나 하락했던
보였던 필수 소비재의 소매주 섹터도 이날 반등하는 모습들 바로 나왔습니다. 시소타기의 흐름이 이날 시장에서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와 피해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위너와 루저를 나눠봤는데요. 위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은행이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게 월가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다, 주의할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법인세 인하와 기업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입장입니다. 루저는 관세 노출도가 큰 종목들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준도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랠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월가의 지금 주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버코어 ISI입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중순까지 6,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자본시장의 활기가 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면서 에버코어 ISI 8가지 종목을 콕 찍어서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주 있고요. 엑손모빌과 할리버튼, 석유 관련주도 포함이 돼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이버 보안주가 되겠죠. 테슬라도 당연히 있고요. 울타뷰티, 소매주라 관세 부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주 중에서는 울타뷰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연말 랠리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랠리가 대선 이후 가장 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오를 것이고 그 강도도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1월은 자사주 매입이 역사적으로 강한 달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입니다. 연말 랠리를 향한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덜했던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안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장 지켜보셔야겠고 뉴욕 증시 안에서 수혜주 내리고 피해주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시소타기 흐름이 나타날지 전장에서 강한 상승세 보였던 종목들 어떻게 차익 실현이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